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 우리 512페이지에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라고 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나옵니다. 이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다 끝을 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한 문제는 꼭 시험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나오는 것이 5번 사항은 이겁니다. 우리 사업자한테 붙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한테 붙는 책임입니다. 공급자, 분양을 하는 자, 사업자입니다. 분양자, 사업주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분양이 잘 되면 큰 사업 수익이 발생한다 해서 분양하기 전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요 파트입니다. 파트입니다. 분양을 했다 합니다. 했대 그 이후에 책임이 붙어요. 해서 요 이해하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공급자들이 마음대로 분양을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고자 하는 자들, 분양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 보시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고 나서 이제 바로 분양을 친다 했습니다. 모집 승인. 이것도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청할 때 모집 승인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시에 봤던 마감 자재 목록표에 관한 제출이 어떤 모두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뿐 아니고 모집할 때 보시면 또 무엇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말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공사,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와 더욱보다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주택건설당 대지입니다. 이 대지에 대해서 100%입니다.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용권 안 됩니다. 소유권만 됩니다. 자, 뿐 아니고요, 요 대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기타 권리들, 각종 어떤 저당권 등입니다. 기타 각종 어떤 타등기들 전부 다 말소해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어떤 소유권 등기만 들고 와야 이제 모집 승인을 내어준다라는 조건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주택 공급 규칙이라는 규칙에 보시면 이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 규칙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말소를 해서 다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모집을 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고 모집을 하고 승인 딱 넣어주면요, 그 다음에 분양합니다. 분양한다 하죠. 분양해서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 공고를 딱 해가지고요, 모집 공고해가지고 당첨자를 선정을 시켜서 계약금 등을 받고 분양 계약을 또 체결을 딱 합니다. 공급계약이라고 부르죠.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요 대지가 아직까지 사업자의 어떤 소유니까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요, 요 이후에 계속 쭉 유지를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요 사이에 또다시 뭐 타 등기를 설정을 한다든지 요거 못한다. 또 특히나 뭐 처분한다, 팔아먹는다, 이득 더더욱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팔아먹었다 등이 확인 딱 되어지면, 전부 다 위반이 딱 되어지면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해서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타등기하지 못하는 이 시기는 언제까지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선정이 딱 되어서 계약금 딱 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중도금을 딱 받습니다. 받아서 마지막 잔금 등 딱 칠 때, 요 잔금을 딱 치를 때 이때 보시면 이제 등기전이죠. 소유권, 해당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이전 등기 해서 요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이것이 뭐냐? 사전에 미리 통지해준 입주 가능이다. 입주 가능일. 입주하려면 잔금을 지급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 입니다. 그런데 이런 까지 잔금을 지급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요 보호를 위해서 요 이후 2개월 더 줍니다. 그래서 60일까지 시간 더 주네요. 이까지도 타등기 못하게 딱 제한합니다. 하면 무효다. 이거죠. 자, 이 하면 무효다라는 것을 외부에 또 공시합니다.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방법이 뭐냐 하라니까요, 이 소유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에서 이것을 공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기 등기하는 시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주택 건설할 땅 대지는 처음부터 확보를 합니다. 하니까 대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부터, 모집 승인 신청 시부터 이것을 해서 들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 되어지면 주택 건축물 이것은요, 일단 먼저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이 사업 주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딱 되어집니다. 이전 딱 되어져요. 그러니까요, 요 주택 건물은 보존 등기할 때 이때 요 금지 등기를 설정한다. 하면 무효다 하는 것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요 부기 등기를 요걸 말소하고 타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뭐냐 하면
여기 중도금 내죠. 중도금 1회 2회 3회 4회 5회 냅니다. 이전 다 준비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중도금 담보 대출 낄 때 요거 말소하고 타등기 실제 합니다 해요. 그래서 입주자 분들의 주택 구입 자금, 입주 자금 마련, 융자 설정, 중도금 담보 대출 요거 하고자 할 때 요 금리 등기를 지우고 타등기 하게 해준다랍니다. 자, 또 이 사업 주체가 중간에 어떤 파산 등 사유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자의 사업 추진 비용을 위해서 또 타등기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잘 나온 것이 부기등기 시기입니다. 대지는 모집 승인 신청 시한다. 주택은요 보존 등기 칠때한다. 그 다음에요 요 검전 유지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입주 가능일 날 이후 60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하고요. 요 출발 시점이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인데 요것이 주택 조합이 하는 사업은 조합이 할 때는요 사업 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 요 등기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기타는 모집 승인 신청부터 이렇게 이러한 권리가 붙는다, 책임이 붙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요 한간에 흐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판서 비교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515페이지 가보시면 6번 사용검사 후 매도 충고. 이 공부자한테 또 붙는 일종의 책임입니다. 책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책임의 것은 뭐냐면 이 사업자가 자세히 잘 확인해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확인하세요. 이 명의신탁이라든지 기타 종중 땅인데 그 땅 명의지권자가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뭐 계약서 가지고 땅을 매입했다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 올렸습니다. 나중에 진짜 원주인이 내 땅이었다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회복이 딱 되었습니다. 이건 낭패입니다. 낭패. 그래서 사업자는요 책임을 가지고 안전하게 그 대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실제 소유자한테 땅을 사라 매입해라. 그런 식의 업무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위반해 가지고요 실제 보시면 입주했습니다. 입주 사용검사 받은 입주하죠. 사용검사 받으면 이제 입주합니다. 입주를 딱 했습니다. 입주해서 등기 추고 다 했습니다. 입주해서 등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소유자가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근데 요 사용검사 받은 이유입니다. 해당 그 대지입니다. 해당 그 대지의 옛날 진짜 원소유자 진짜입니다. 진짜 옛날 진짜 소유자가 소송 등을 통해서 요 대지 일부를 회복을 했다랍니다. 회복을 다 했어요. 건물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 땅의 일부가 딴 사람 땅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회복되어진 이 땅이 얼마냐라는 게 다행히 100분의 5%입니다. 5% 미만이 딱 되었습니다. 100분의 5 미만. 이면요 회복된 이때부터 2년 안에입니다. 요 소유자들이 옛주인한테 요 인원이면 딱 송달을 다 해가지고 매도하세요 이렇게 시켜주겠습니다 하고 매도 청구권을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요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때 대표자 선정할 때는요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땅의 면적이 5% 미만일 때 가능하다. 이전 안에 요 의사표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어진 모든 비용이 다 대금 지급했던 비용부터 모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요 비용에 대해서 사업 주체한테 당연히 달라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주십시오.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대지의 5% 미만이 회복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2년 안에 매도 청구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걸 소송 제기할 때 4분의 3이 동의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 그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전부 다 구상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의 사용검사 위에 매도 청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516페이지입니다. 입주자들한테 붙는 또 책임이 또 7번, 8번 나오고 요 둘 중에 한 개 꼭 시험에 꼭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십니다. 이제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정작 투기는요, 입주자분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은 대부분 다 입주자분들이 투기꾼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분들한테 붙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선정, 당첨만 딱 되면요, 아주 큰 어떤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당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첨되기 전부터 많은 또 투기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첨되고 나면 더더욱더 많은 투기를 또 대부분 다 하십니다. 대부분 하세요. 당첨되기 전에 뭐냐? 이것이 바로 주택 공급 질서, 부장 질서, 요거 교란하는 행위 금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해석하면 뭐냐? 남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 요 지위들 양도하지 마라. 양도의 금지의 책무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요 지위입니다. 지위가 무엇이냐? 이게 또 시험에 아주 잘 뜹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택조합원의 지위. 요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입주자 저축증서들 다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약 통장 삽니다. 전부 때 막 붙어 있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거 표시해서도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옵니다.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요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합니다. 상환사채. 또 네 번째 보시면 시군구청에서 발행해준 각종 어떤 무허가나 철거민 등의 증명서. 요것도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 다섯 번째 보시면 공익사업을 통한 발생이 되어진 이주대책자 지위, 이주대책자 지위. 요것도 대청용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대청용 아파트는 그 임대든 간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5개 반드시 외워두세요. 요 지위들 보시면 양도 금지 속에는요, 뭐 정여도 할 수 없다. 뭐 매매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무슨 광고, 뭐 유도, 뭐지 권유 전부 다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돼요. 그런데 요 경우는 할지라도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상속받는 경우는 또 된다라고 합니다. 상속은 돼요. 또 돈이 없다 하면 통장 맡기고 담보대출 빌린다. 저게 저당권 설정 요건에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가치당 요건 됩니다. 상속 저당권 설정 요거 외에는 일체 다 금지입니다. 근데 했다라고 합니다. 확인 딱 되어서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그러면 요 지위 전부 다 지위를 자체를 무효 처리를 한다랍니다. 또 요 지위 이전되어서 그들이 계약을 했다 할 때 이 계약을 또 취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했습니다. 입주했다. 나가세요. 퇴근 명령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뿐 아니고요. 해당 그 사업주체가 금액을 공탁 끌고 집을 다시 뺏어갑니다. 강제 취득해서 집을 다시 뺏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뿐 아니고요. 최장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새 아파트의 재당첨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뿐 아니고요. 3년 이하 징역 처분 또는요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도 할 수 있다 해서 3학년 3반 전과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파트가 바로 우선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하는 바로 요 S7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퇴가 명령할 때 뭐 절차 이건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오른편에 전매 제한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전매 제한. 이게 당첨되고 난 이유입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에 전매 금지가 아니고 전매는 일정 시간만 제한한다. 요 시간 끝나면 전매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요 주택 분양 계획입니다. 공급계약,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년 딱 그 범위 안에서 내용을 딱 보니까요. 첫 번째 해당 지역이 또 나옵니다. 지역이 투기 과일 주간에서 당첨이 되었다 할 때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분양가 상한제에 당첨되었다 할 때 분양가 전매 제한이 또 발생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수도권 경기도 안에서의 민간 택지에서의 당첨된 자의 시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전매 제한 기간 계속 지금 변경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요것은요 문제풀이 할 때 그때 7월 달에 한 번 더 제가 기간 딱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그걸 딱 가지고 간단하게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7월 달에 발표되어질 그 기한 그때 가서 다 한번 보시고, 또 10월 달에 바뀌면 또 바꿔서 봐야 됩니다. 우리 시험 치는 날까지 시행 분명히 다 포함되니까 항상 이거는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요. 그런데 요 기한 안에 있다 해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이것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 가보시면요, 정말 제일 잘 나오는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두 장을 또 넘어가시면 520페이지 이어서 521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7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잘 뜹니다. 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요. 첫 번째 보면 이제 다른 광역시라든지 각종 어떤 시와군으로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주한다, 이민 간다, 또 2년 이상 해외 유학 등 파견 나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류할 때. 또 세 번째입니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항상요, 이사란 말 딱 나오면요, 세대원이 전부 다 같이 가야 되지. 누가 남는다면 전매를 못 합니다. 전원이 같이 이사 가야 돼요. 남긴다 하면요, 세대 분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네 번째 보시면, 경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경매란 국가 채무불이행, 공매에
처분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보시면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확인받고 전매 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보시면요, 자 배우자, 자기 남편 또는 배우자 부인한테 이혼한다. 이혼할 때 몽땅 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여입니다. 정여할 때는요 몽땅 못 줍니다. 일부만 정여할 수 있다. 일부 정여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른쪽에 527페이지 방갈로 4번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인 경우와 수도권에서의 민간 택지 일대에 전매를 할 때는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해서 보시면 여기 투기 가지고 이거 말고 요 2번, 3번에 해당되어서 전매 실태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이니까 같이 보시고요. 또 부기등기 보이죠? 그래서 전매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다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급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택 자금하고요, 이제 몇 가지 사항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부가 남았네요. 그래서 요 사항은요 잠시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